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단어, 바로 맥락입니다. 이 맥락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매일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힘에 대해서는 어쩌면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내 말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얘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보통 막 억울하거나 뭔가 오해가 생겼을 때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맥락도 없이 딱 잘라서 갖다 썼어. 바로 이 문장이죠. 왜 말이 그렇게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와, 이건 진짜 소통의 초능력을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맥락의 힘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칭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도대체 맥락이라는 게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의 진짜 뜻을 알려면 꼭 필요한 주변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락이죠. 배경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라틴어 컨텍스 에레, 그러니까 함께 역다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맥락이라는 게 결국 흩어져 있는 정보라는 실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의미라는 커다란 천을 함께 엮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맥락이란 개념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정말 딱 나눠지죠? 한쪽은 맥락에 맞게 사용될 때, 다른 쪽은 맥락을 벗어나 사용될 때. 이건 정말 소통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은 모든 게 명확해지는데 다른 한쪽은 의미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죠. 근데 맥락이라는 게 단순히 말 앞뒤에 뭐가 있냐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층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맥락,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농담이라도 친구들끼리 있을 땐 배꼽 잡고 웃는데 만약에 엄청 진지한 회의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 분위기 완전 싸해지겠죠? 바로 이게 사회적 맥락의 힘입니다. 누구랑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문화적 맥락은 더하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떤 나라에서는 괜찮은 손짓이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난 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나 관습, 즉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맥락도 빼놓을 수 없죠. 오래된 그림이나 고전을 볼 때 이게 왜 대단하다는 거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 작품이 만들어졌던 시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시대의 사건들, 분위기를 알아야만 비로소 그 작품의 진짜 가치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소통을 더 잘하고 생각도 더 깊게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맥락 단서 활용하기. 이건 주변 정보를 보고 모르는 것의 뜻을 알아채는 일종의 탐정 같은 기술이죠. 둘째는 맥락 제공하기. 이건 반대로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해독, 다른 하나는 암호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맥락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정말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오해가 생길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맥락이라는 단어 자체를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 같은 걸 이해하려면 눈앞의 사건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더 큰 시스템, 더 큰 그림을 봐야 진짜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 다 맥락이랑 비슷하게 쓰는 말들이 좀 있잖아요. 배경, 상황, 뭐 이런 것들. 이 표를 보면 그 미묘한 차이가 딱 보입니다. 다른 단어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보나 시간, 장소에 가깝다면 맥락은 아주 명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문맥적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뜻이라는 게 사전에 박제된 것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쓰이느냐,
즉,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살아있는 생멸과 같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맥락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듣는 사람에서 이해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